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절세 및 투자의 정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인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100년, 1000년, 3000년, 3대, 10대, 30대까지 세금 우산하고, 그 다음에 절세, 그리고 투자 우산을 펼쳐 제공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법인을 설립했는데 나중에 외부 회계 감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외관 법인이 됐을 때 문제점 없지 않느냐 하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한회사가 더 낫지 않냐, 주식회사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상속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 되면 어떡하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NGP 플랜을 통해서 손자녀, 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가수금을 활용해서 그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아니면 뭐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임대소득 관련된 부분, 건보료, 전체적인 세금을 정말로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수금이나 기타 등등의 자산 운용해서 또 그 수익이 많아졌을 때 투자 이익이 많아지고 이익 이익이 많아졌을 때 회사가 커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요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 안 되죠. 회사가 쪼그라드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무슨 뭐 현금 및 기타 유동자산을 보유한 게 100조 원 이상이 된다. 그렇다면 10조 원 보유하는 게 더 낫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면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또 회사가 커짐에 따라서 외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오픈 스타트 하겠습니다. 프랑스 말로 꼬망송이죠. 일본 말로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마리 마쇼 하겠습니다. 자, 외관법인이 된다면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올려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이 되느냐? 당연히 외부 회계 감사 법인의 줄임말로서 주식회사 중에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이다 보니까 시간과 경비와 기타 등등 그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수천만 원에서 아니면 정말 크다면 수억 원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가족투자 법인으로 남고 싶은데 남의 이목을 끌면서 이목뿐이 아니라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고자 피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 없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그 NGP 플랜을 그 실행했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회계감사 비용도 1년에 뭐 수천만 원 들어가는데 정말로 이것도 좀 피할 필요가 있다 하고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GP 플랜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돌발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끝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 아니면 NGP 플랜을 실행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본적인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솔루션이 다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외부 회계에 감사를 받는 법인의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사업년도 총자산 500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이 되면 바로 외부 회계 감사 외관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은 이 정도 대리라고는 정말로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직전 사업년도 말에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경우하고 직전 사업년도 말에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직전 사업년도 말에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직전 사업년도 말에 종업원이 100명 이상, 이랬을 때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외관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요.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투자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 수익이 1년에 100억 난다. 이거는 금방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다.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다. 이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 가수금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NGP 플랜을 통해서 2개 이상에 해당되기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자산 120억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회사가 성장하면은 정말로 계속적으로 그 투자를 잘하고 관리를 잘한다면 성장하면 정말로 도달 가능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부채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억 원 이상이다. 이 조건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금 부채를 70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면 되거든요. 물론 총자산이 120억 원이 안 될 경우에는 가수금을 최초에 70억 원 이상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매출액 기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0억 원 이상 난다는 게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매년 투자 수익 100억 원 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낸다 하더라도 수익을 연도별로 분산해서 실현시킨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업원 기준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100명 이상이라면 가족투자법인으로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투자법인으로서 종업원이 절대로 100명이 될 수는 없다. 나중에 규모가 커진다면 서너 명 정도 회계나 그런 쪽, 투자관리 쪽,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서너 명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한 가지인 총자산만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경과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NGP 플랜을 실행했을 때 절대로 외관법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제가 감히 단언을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에 대해서는요 또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시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안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한회사는 4개 항목 중에서 2개가 주식회사는 충족이 된다면 외관법인이 되지만 유한회사는 3개가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외관법인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법무법인 같은 경우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유한회사입니다. 유한법인이죠. 유한회사. 그래서 앞에 보면 유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2가지 이상이 달성될 수 있거든요. 주식회사일 때. 그러니까 3가지로 해서 그 부분을 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현재 500여 편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콘스탄트 김에 아주 주옥 같다고 제가 자평하는 절세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절세 전략은 증여, 상속, 양도, 종부, 그 다음에 종소세 관련된 거, 법인세 관련된 거, 기타 등등의 세금이 있고요. 투자와 자산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으니까 현재 500편이지만 골드 회원 이상인 분들은요. 이것을 시청할 권리가 있죠. 500편이 아니라 5,000편, 5만 편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예정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많으면 2편, 아니면 1편 이상은 꼭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2북으로 제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8,500원 딸랑 하는데 점심값도 안 되니까 투자해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 민망할 정도죠. 자, 유한회사를 설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종업원이 100명 이상, 주식회사 외관법인 조건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 말에 사원이 50명 이상, 사원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요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외관법인으로 바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개가 달성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은 외관법인을 피하고자 유한회사를 만들었는데 NGP 플랜은 굳이 유한회사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유한회사가 됐을 때 문제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비해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유불리를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이렇죠. 주식을 발행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서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주주고 유한회사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와 경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유한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어렵죠. 사원이 바로 주주처럼 행동하니까 그렇습니다. 지분이 있는 사원 중에 대표이사가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 안 된다. 그러면 전문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도 있는데 유한회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그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면서 이럴 때는 뭐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면 1인 이상만 두면 되거든요. 이사회하고 감사가 필수고 이사 감사의 등기는 상법에 따라서 최대 3년으로 지속적으로 뭐 중임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선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은요. 일반적으로는 내부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들, 특별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한회사라고 하는 것은 한 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요. 이사회가 없고 감사도 필수가 아닌 임의가 되겠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해지지 않고 종신이죠, 종신. 그냥 상원이다 보니까 종신 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사채 및 주식 발행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은요, 자금이 회사로 볼 때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어떠한 이자를 주지 않고도 아주 편리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사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리로 그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요, 주식회사는 대단히 유리하다. 그 다음에 상장을 했을 때는요, 엄청나게 주식가치 폭등에 따라서 아니면은요, 그로 인한 상장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주식 발행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유한에서는 사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외부 자금 유치가 불가능하죠. 정관으로 지분 양도도 불가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돼 있죠. 사원으로서밖에는 지분 참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건대 굳이 유한회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 가족투자법인이 외감을 받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냥 받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가지가 충족되더라. 그랬을 때는요. 바로 하나의 법인을 더 설립해서 그쪽으로 일부를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외감법인 지정에 따른 고민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NGP 플랜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송을 통해서 2025년도 성실 신고 대상 그 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세가 9.9%가 아니라 그 19%, 그 다음에 그 1.9%까지 합해서 20.9%까지 법인세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 제외되는 부분들도 안내했으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요. 개인이 투자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엄청난 세금을 평생 물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어떻게 할 겁니까? 종소세, 건보료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자산가들이요. 건보료만이라도 좀 빨리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서요. 각종 소득하고 플러스해서 자산에 대해서 매년 정말로 수천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또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속증여세보다 더 고질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을사년도에요. 값진 설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슈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뿐이 아니고요. 30대까지 100년대계가 아니라 자자손손 플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3000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펼쳐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3000년 동안이다? 뭐 100년 동안만 하더라도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양도세 아니면 종소세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세금들을 얼마나 많이 줄이겠습니까? 미래가치로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그 쓰게 되는 비용들은 다 어떻습니까? 개인이 쓰게 된다면 비용 처리 안 되지만 법인은 비용 처리되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비 비용에 대해서 전액 다 비용 처리된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료 완벽하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도 8%, 10% 아니면 그 이상의 기대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을 지원한다. 가업승계를 통해서 저 자녀나 기타 등등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NGP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의구점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반드시 해소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GP 플랜에 한해서는요, 제가 한 달 동안에 무료 상담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지금 전화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 컨설팅 받고서요, 처음 그 NGP 플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집중적인 지원을 하죠. 법인 설립부터 법인 운영과 4대 보험과 기타 조세 및 회계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감정평가 관련된 부분들, 법인 등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절세 전략, 전반적인 것을 제가 중심이 돼서 고캐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편하게 리포팅하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부터 해서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저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중심에 있어서 모든 기획을 다 하고 총괄적인 청사진과 절세 전략이나 솔루션을 모두 다 대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요, 이제는 개인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투자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개인이 투자하다 실패했다. 그러면요, 실패된 것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이익이 나더라도 상계 처리 못 하잖아요. 하지만 법인은 15년 동안 2월 결성금에 대해서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0억 손해가 났다. 그럼 내년도에 10억 이익이 나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법인이죠. 하지만 올해 10억 개인이 투자해서 손해 났다. 다음에 10억 나왔다. 그러면은 최고 49.5% 세금 못 피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평생 살아가면서 쓰는 돈에 대해서 비용 처리 못 받잖아요, 개인은. 하지만 이건 안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세는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세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010-5473-9327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만족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